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4월 어느 때보다도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할 것 같죠. 사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현안들인데요. 또 하나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또 여기에서 사활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달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이 오는 10일이고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문제, 대북전단 문제, 한미훈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 문제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사드 의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근데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예,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또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재추진 문제 이런 거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예, 사드 문제는 제가 이제 지역 행사 때문에 좀 오래 못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좀 발언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공론화는 옳지 않다. 이건 정부가 전략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로 결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예,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인재 의원께서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 찬성하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북한 이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또 핵과 미사일이 이제 평양에서는 계속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여기 우리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나 미국이 아직 지난번에 합참의장 왔을 때도 이야기 없었다 하고 국방부 장관이 오면 아마 전략적인 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이건 고도의 군사 과학 안보 전략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접근해야 되고 또 중국이 지금 반발하는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제 핵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핵이 이제 말하자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도의 또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용히 아주 물밑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이렇게 떠벌리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의총에서 만일 한다고 하면 야당도 이제 찬성 반대로 나눠가지고 또 토론하게 되고 사회 전반이 이제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죠. 근데요.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라는 것이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고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한 600개 정도의 핵탄두 가지고 이제 미국의 핵과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들의 핵 능력을 탐지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체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중국이 이제 극도로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또 더 이제 전략 무기 쪽에 군비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그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들어오는 것이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그나마 한미 간에 이제 전략 대화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중국하고
이제 국제 정치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어떤 이제 또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조용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지. 여기 우리 내부에서 뭐 찬성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상대방들이 또 그걸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말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안보 얘기도 하고 군복 입고 군부대도 방문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은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그게 하나의 제스처에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보여줬던 국민들이 이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의 제스처로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의 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예.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북한 인권법입니다. 지금 여러 개 있지만은 예. 북한 인권법인데 지금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이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쟁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제 자기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언론에 아마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이거 그냥 과거와 같이 접근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통과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이달 4월달에 서울에 그렇죠. 설립이 생기죠.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인권 결의안이라든지 또 이번에는 안보리 해부하는 그런 강력한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이거 공전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제일 힘을 기울여야 될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이번에 야당이 이제 함께 물론 우리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대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데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죠? 예. 예를 들면은 서른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예. 이제 천안함 폭침 문 대표가 이제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그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서가 전 정권의 안보 무능 때문이다. 오히려 책임을 또 우리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과연 진심이 뭔가 좀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서른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문 대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야당이 왜 그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특히 우리들의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런 아주 굳건한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서른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서리원 이야기 보니까 자기도 북한 소행인 것처럼 느끼기는 하는데 느끼긴 한다는 북한 소행이라고 들어갑니다. 믿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예. 북한 군부의 소행이 틀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정치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에 지금 2명이 왜 지난번에 또 추가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는 북파당 간첩이었다 막 이런 억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은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좀 빨리 북한에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책임 있는 남북 대화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풀리면은 그 문제도 우리 국민들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문제도 이제 좀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전에 한 4년 만에 이제 풀려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지만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물론. 근데 납북자가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납북자 중에서 제대로 지금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너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의 그런 억압적인 그런 억류 조치 이런 거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29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몇 대 몇이 그러니까 4석 중에 어느 정도 건지면 새누리당이 본전했고 또 몇 석 이상 건지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4군데 중에 인천 서울하고 강화 거기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의석이 있던 곳인데요. 거기는 거기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군데에서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이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면 이제 나머지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4군데에서 2군데 승리하면 아주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선거 전에는 그렇게 여야 모두 엄살을 떠는 게 저건가 보죠? 그 정상인가 보죠? 아주 이 선거는 너무 민감하고 정말 이 겸손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말 크게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의원께서는 선거를 많이 치러보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아니 이번에 공약 내는 거 보면은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공약지까지 내고서요 재보선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그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완전히 전국적 공약을 내놓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경절천도 만들고 복지관 설립하고 청년 창업밸리 만들고 근데 이게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지역 발전이 또 국가 발전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그렇게 전국적인 선거로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잘하든 1년짜리 국회의원이 이런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1년 내에? 새누리당 공약마저도? 새누리당은 이제 그 하나의 그 목표나 방향 지역의 여러 가지 장기적 현안들. 발전 플랜이요? 근데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입이 쩍 벌어져요. 이게 재보궐선거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그 관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관악을인데 말이에요.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당을 떠나서 출마 안 할 걸로 생각했는데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이 야당의 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야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편돼 나갈 것이냐 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당적을 너무 잘 바꿨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 최고위원께서도 당적을 좀 바꾸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비교하는 건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국민의 큰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또 저의 노선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큰 충격 없이 지난번에 저 통진당 이제 해산 심판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진보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제 새로운 진보 세력을 건설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경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계속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여태까지 이제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동영 전 장관도 심판을 받으면 뭐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완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정동영 전 장관 그 선택이 나쁘다 좋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엄중한 국민 주권 내 결정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